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에 경북의 명소 7곳이 선정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경주 대룡원 일대와 불국사, 석굴암, 또 울릉도와 독도, 포항 스페이스워크가 선정됐고요. 북부 지역에는 안동 화해마을, 청송 주황산과 주산지,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는 경북 방문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힌 동시에 경주 에이펙 행사를 연기한 관광객 유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에이펙 행사 준비 상황 점검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설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분들의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 초점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과 대구시 간의 법적 공방 배경 살펴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대구 유튜브 채널 당신을 듣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황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북도가 올해 2025년을 경북 방문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관광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9개월 앞으로 회의가 다가왔는데요. 네.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단체의 준말입니다. 회원국 정상들이 1993년부터 매년 11월에 회원 각국을 돌면서 열고 있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또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포함한 21개의 나라가 에이펙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안과 비전, 또 발전 전략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경주 같은 중소도시에서 국제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을 잘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 아주 소중한 기회인데 구체적으로 경주 일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요? 네, 정상회의장은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줄여서 하이코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마련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고 9월 중 본 모습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한국의 멋과 또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다자, 양자회담 진행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의 이동까지 최적화한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스 시설로 개조할 계획이고요. 또 하이커 야외에는 국제미디어 센터가 설치되고 또 각종 시설을 갖춰서 4천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맡게 됩니다. 경북도는 이곳을 K푸드 케이터링과 또 인테리어, 그리고 K의료, AI 로봇 케이터링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 엑스포 공원 광장에 조성될 전시관은 약 120개 부스로 구성하는데요. 또 숙소의 경우에는 경주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될 만큼 객실 숫자와 또 인프라 면에서 회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호텔은 자체 리모델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진행했는데 국립경주박물관이 만찬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만찬장 선정은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경주박물관 마당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네. 이 경주박물관이 신라 금관과 또 석조유물 등 다양한 문화재 관람이 가능하고 또 경호 동선이 용이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네. 또 만찬장 대상으로 검토됐던 다른 유적지와 미술관 등 다양한 다른 장소들은 문화재 발굴 조사 기간과 또 문화재 출토 가능성, 또 조성공사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경주박물관은 건립 당시에 발굴 조사를 거쳤던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찬장은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을 만한 규모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국제 행사를 차질 없이 치르려면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사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에이펙 준비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지난해 11월에 국회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되긴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경북도는 정부 예산에 3,732억 원을 반영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2월 10일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1,716억 원만 통과됐던 바 있습니다. 일단 경북도는 그 정상회의 개최에 필수적인 국비 예산은 확보한 만큼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G2 정상이 세계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담을 나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 경상북도는 두 정상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꽤 공을 들이고 있겠네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놓고 보면 경북도는 이달 초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그 김정한 목사를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친서에는 대통령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그 경주에서 열리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직접 나섰는데요. 이 지사는 최근 친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성공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만반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외교부 차원의 정식 요청과 별개로 이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명의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측과는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철우 지사는 지난 17일에 그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신임 다이빙 그 중화인민공화군 그 제 대한민국 특명 정권 대사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이 다이빙 중국 대사는 경북도와 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서 경북도를 찾았습니다. 이날 이 지사는 그 다이빙 중국 대사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상세히 알림과 동시에 중국이 2026년 에이펙 의장국인 만큼 올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도 그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다이빙 대사가 직접 경상북도를 방문했다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다이빙 대사는 이 지사와의 면담에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올해 그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하겠다라면서 좀 열린 답변을 내놨고요. 또 경주를 방문해 그 회의장과 숙박시설 등을 둘러본 뒤에는 큰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와 또 각국 정상들의 객실로 사용될 호텔 등을 방문하고는 컨벤션 센터와 가장 인접한 한 호텔을 그 중국 대표단의 숙소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기도 했는데요. 다이빙 대사는 중국 정상의 숙소로 사용된다면 아마도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의 경주 방문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2월부터 그 관련 고위급 회담들이 네. 계속 줄줄이 있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죠. 네,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북 오한, 그러니까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글의 매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험과 K-팝, K-뮤지컬, 또 K-음식 문화 대전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와 함께 미디어 파사드와 또 드론 아트쇼, 또 가상융합 콘텐츠 등의 에이펙 문화축전 행사를 경주 일대에서 개최하면서 천년고도 문화 확산의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기금 융자 보조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규모는 110억 원인데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규모이고요. 또 시설 자금은 호텔 등 관광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를 위해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올해 신설된 운영 자금은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또 최대 6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화 관광 상품도
예정이고 다음 달 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또 찬핵 전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국제사회가 국내 정세에 따른 에이펙 회의 개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또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연휴에 국내, 국외, 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 개통한 부산, 대구, 강릉을 잇는 동해선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민정 리포터가 동해선에 탑승한 시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 아침부터 동해선이 개통된 후 현재 하루 왕복 8회 운행 중입니다. 동해 중부선이 연결되면서 앞으로는 부산에서 강릉까지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부산에 있는 부전에서부터 강릉까지 총 4시간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포항에서 삼척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경상도와 강원도가 1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동해선을 타본 시민분들에게 후기를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타행본 1번 열차는 강릉으로 가는 ITX 마을 1261 열차입니다.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도순주입니다. 동대구에서 포항역까지 갔다 왔어요. 죽도시장 가서 회 먹고 부부동반 모임에서 갔거든요. 정차는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탔던 그 비둘기호나 그런 정치가 있어서 좋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놀러 간다고 갔기 때문에 급하게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좋은 시대에 좀 느리게 그렇게 천천히 가고 이러니까 구경도 좋고 뒤에 정치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에 사는 30대 강릉 시민이고요. 이번에 대구 오는 게 뚫려가지고 탔는데 올 때 계속 바다가 보여가지고 되게 여행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구가 고향이고 울진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항상 이제 대구에 올 때마다 차 운전하거나 그랬는데 확실히 이게 시간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대구에 사는 시민이고요. 동대구에서 영덕까지 탔습니다. 제가 영덕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니는데 교통편이 제한됐는데 동해선이 생겨가지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 전에 한 7살 무렵쯤에 대구에서 강릉까지 열차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침대 열차였는데 밤새도록 타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서너 시간이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꿈의 동해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바다가 보이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동해선이 천천히 운행되어서 관광 목적으로 탑승하신 분들은 주변 경치를 즐기는 여유를 만끽하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버스 대신 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편리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 동해선에 관한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시민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차하는 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내년 되면 이제 KTX 뚫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부산까지도 갈 수 있고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사는 23살입니다. 단점을 꼽으면은 서경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해서 편차가 많이 없어서 타려면은 잘 보고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차만 조금 더 많아지면은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동해선 내려오는 기차의 시간대가 영덕 그쪽 지역 직장인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6시나 7시쯤 해가지고 내려오는 기차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시간대가 많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제 시간을 이제 기차에 다 맞춰야 되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빠른 기차가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간대 편성도 좀 많아지고 조금 더 빠른 기차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장점도 많지만 앞으로 편수가 늘고 속도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목적으로 탑승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열차 편성 횟수가 적고 정차하는 역이 많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항공과 철도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동해선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조성균 과장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사고는 거의 역사상 그렇게 큰 규모가 지금 처음인데, 철도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이제 대형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고들에 대한 대책을 그때그때마다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저희가 2022년도 그런 대량의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는 정책 판단하에 거의 세계 제1의 컨설팅 그룹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철도 안전체계의 근본 원인과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자문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철도 안전정책 혁신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정책화를 시켰고, 이 정책화를 철도 안전 종합 계획이라고 저희가 5년마다 한 번 세우는 국가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26개 모든 철도 운영사들하고 시설 관리 기관들, 이런 철도 운영사 시설 관리자들에게 시달을 해서 이 철도안전 종합 계획대로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철도안전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철도안전국 국장, 과장,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 그다음 민간활동 전문 안전감독관들이 거의 24시간 체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맞춰왔습니다. 동해선 구간 개선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부전에 올라오는 KTX 이음을 포항에서 환승을 해서 강릉까지 가는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할 내용이고, 그게 금년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해서 고객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해선 개통으로 편리한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 역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의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김미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 사건 사고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사건들을 기술 재난으로 묶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운영했던 기술로 발생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 유족 측은 추모 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형태로 안치하는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지하철 참사 대책위원회 윤석기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새 대구 지하철 참사 22주기입니다. 무려 22년이나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시간은 여전히 2003년, 22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상황 아직도 생생하시죠? 그 참사 당일의 기억은 바로 어제처럼 또렷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처형을 잃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유족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데, 흔히들 그 시간은 약이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아닙니다. 유족들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슬픔과 고통을 안고 지내가는 겁니다. 네.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구시와 법적 공방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를 두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계시는지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형태로 안치해 줄 것. 또 하나는 이제 참사 22주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유족들의 대립과 갈등 해결에 대구시가 직접 나서줄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참사 희생자는 어디에 안치가 돼 있습니까? 2003년 당시 이제 지하철 참사로 숨진 희생자가 192분인데, 네. 그중 160분은 경북 칠곡에 있는 대구 시립공원묘지와
개인 선산 등에 이제 안치된 상태고요. 나머지 32분은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의 수목장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32분 외에 160분, 160개 유골도 같은 장소에 같은 형태로 안치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근데 이미 수목장 형태로 안치된 유골이 있는데 왜 지금에서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원래 이제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상인로 가스 폭발 사고 그리고 2.18 지하철 참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이후 시민의 이제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족들의 염원을 담아 설립된 곳입니다. 네. 설립 취지에 맞게 이제 그 역할을 다하며 희생자들을 한 곳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20년째 해왔고, 네. 실제로 이제 대구시하고 추모 사업 관련 이면 합의도 있었습니다. 추모 사업에는 이제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 재단 설립 운영 두 가지가 이제 큰 축인데, 추모 공원인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2008년에 개관했고, 네. 이후 추모 재단인 2.18 안전문화재단도 설립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2005년도에 그 지역 주민 반발을 고려해서 대외적으로는 추모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하자 추모 사업을, 이런 이제 추모 사업에 관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분 진행이 됐죠. 그게 이제 외형적으로 갖춰진 것이 지금 시민안전 테마파크라고 불리는 추모공원이고 안전상징 조형물이라는 추모탑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면 합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하자 이런 거는 사실 속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면 합의를 대구시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2005년도 10월 11일경에 이제 대구시가 저희들한테 이면 합의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대책위원들이 이거 시민 250만 대구 시민 상대로 뭐 사기치는데 우리 보고 동참하라는 얘기냐 뭐냐. 네. 처음에는 반대를 강하게 했었죠. 네. 그런데 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추모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2003년에 이제 합의한 추모 사업이 그 지역 주민 반발로 한 몇 차례 옮기고 시간이 한 2, 3년 지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제 대구시가 팔공산에 이제 대구시 소유부지가 있는데 얘기하게 되면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쉽다. 공사할 때까지만 비밀에 붙이고 공사 시작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뭐 상권 활성화 지원책 제시하면서 설득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죠. 막상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 유족들이 불법으로 안매장했다. 이렇게 유족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 속인 결과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글쎄요. 그 당시 그러면 말 그대로 이면 합의라는 것을 뭐 문서라든가 뭐 녹취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 녹취라든가 네. 2005년도에 사실은 뭐 대구시가 작정하고 거짓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발뺌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2009년 7월 1일 날 그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2005년도에 그 이면 합의 있었냐 없었냐 당사자 대지를 해요. 네. 그때는 우리가 동영상도 찍고 녹음도 하고 다 있죠.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추모제를 열 때마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죠? 네네. 네. 벌써 이제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대구시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모시설 없다.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우리한테는 공사 시작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상권 활성화 지원책 하면서 설득하겠다. 해놓고 그 작업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전임 권영진 시장 때는 이거 해결해야 될 거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인식하에 지역 상권 활성화 책을 제시를 하죠. 그게 이제 2022년에 관광 노면 전차,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등 이런 걸 조건을 해가지고 상인들하고 추모 사업 진행하는 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시장이 바뀐 다음에 현재 시장님께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혀 관심을 안 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시민이자 같은 피해자인 유족하고 지역 주민들끼리 대립 갈등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네.
이제 또 다음 달이면 추모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추모제는 매년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추모식 본식은 이제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53분에 맞춰 시작하고 사고 장소인 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 앞에는 시민 분향소도 열고 문화제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추모제 이후 참사 관련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토론회도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생명안전기본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생명안전기본법은 현재 국회의장님이신 우원식 의원이 이제 지난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국가 책임 강화, 그리고 피해자 범위 확대로 과거에 이제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민간 구호자들, 예전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네.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네. 이런 민간 구조자 등 참사를 목격하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자까지도 피해자로 확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피해자 권리 보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고 원인 규명에 과정에 이제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또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죠.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우리 네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께 짧게 한 20초 정도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그 사실은 살아남은 우리들은 죽은 사람들의 희생에 빚을 진 채 조금 더 안전해진 세상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돕고 기억하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남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지하철 참사 대책위원회 윤석기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